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인 여자입니다. 제 밑으론 딸이 하나 있어요. 저는 20살부터 약 4년간 연애를 하다가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24살에 비교적 남들보다 빠르게 결혼을 해서 제 보물 같은 딸을 낳았답니다. 지금 딸이 벌써 15살이네요. 제 딸은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에 구멍이 나 있는 심실중격 결손이라는 병이었죠. 딸은 갓난아이일 때부터 생사를 넘나들었습니다. 태어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아 어떻게 대처할 수 없었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딸은 점점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아주 어린 나이에 수술을 받게 되었죠. 하늘에 저희 부부의 간절한 기도가 통한 것인지 수술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딸아이가 아프니 둘째 생각은 접었습니다. 딸은 학교에서 하는 체육 수업처럼 몸이 과격히 움직이는 활동들을 전혀 참여하지 못했어요. 심장에 무리가 가면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앉아서 구경했죠. 몸이 약하기도 하다 보니 다른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착한 딸은 그렇게 태어나게 한 우리 부부를 원망 한번 하지 않고 아주 바르게 잘 자랐어요. 하지만 그런 제 딸이 2년 만에 눈을 떴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딸이 수학여행을 가는 당일에 비극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날 회사에서 워크숍이 있었죠. 남편은 혼자 집에 있어야 된다며 칭얼댔고요. 저랑 딸은 까르르 웃으며 며칠 뒤에 보자며 남편을 놀렸습니다. 그날 딸아이의 도시락을 싼 뒤 저는 새벽같이 집을 나섰어요. 딸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소 등교하는 시간에 학교로 갈 예정이었어요. 제가 워크숍에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 남편에게 전화가 계속 걸려오더라고요. 회의 중이라 거절했는데 미친 듯이 오는 전화를 팀원들에게 결국 양해를 구하고 받았습니다. 원래 이렇게 전화를 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전화 내용은 청천벽력이었어요. 남편은 충격받지 말고 들으라며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남편은 제게 딸이 심장마비 증상이 와서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다 풀려 주저앉았어요. 저는 팀원 중 한 명의 부축을 받으며 딸아이가 있는 병원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계속 울고 있었고 저를 보더니 주저앉더라고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딸과 남편 둘 다 늦잠을 잤고 부랴부랴 등교를 하던 딸은 제가 싼 도시락을 두고 온 것이 기억나서 집으로 돌아왔다가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은 채로 바닥에 털썩 쓰러졌다고 합니다. 정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은 2주간 혼수 상태가 지속되었고 저희 부부는 미칠 것만 같았죠. 당장이라도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엄마라고 부를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며칠 후 딸이 눈을 떴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부랴부랴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사실 딸이 단순히 눈만 뜬 거고 각성 상태이며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딸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손을 잡았지만 늘상 딸의 귀여운 보조개가 돋보이는 해맑은 웃음과 함께 엄마라고 부르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축 처진 채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2년 전 그날은 다시 생각해도 정말 악몽 같은 나날의 연속이었죠. 저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딸을 보살폈습니다. 사실 식물인간도 잘 찾아보니
회복 사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또 식물인간 상태여도 40%는 의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딸의 귓가에 속삭여 주었어요. 너는 일어날 수 있는 아이고 제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말이죠. 그러지 언제든지 기다려줄 수 있으니 조금만 힘을 내자고 했어요. 제 남편의 고등학교 친구 중 민수 씨라는 한 친구분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부인과 사별했는데 아무래도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고 혼자 살고 있다 보니 저도 안쓰러워서 자주 챙겨 주었거든요. 제 남편은 항상 민수 씨 칭찬을 자주 했어요. 민수 씨는 저희 가족 여행에 동참할 정도로 저희 가족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제 딸도 민수 씨를 엄청 잘 따랐고요. 민수 씨도 제 딸의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슬퍼해 주었죠. 민수 씨는 자식이 없었는데 종종 저희 딸이 본인에게 딸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눈물 짓곤 했습니다. 이따금씩 병원에 찾아와서 제게 재수씨, 오늘 저녁엔 제가 있을 테니 집에 들렀다 와요. 라거나 오늘은 남편과 밖에서 맛있는 저녁이라도 먹고 와요. 라며 제게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시간을 주곤 했었습니다. 민수 씨에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러다 재수 씨 먼저 죽겠다며 등 떠밀며 조금이라도 쉬게 해주는 민수 씨의 다정함과 배려가 너무 감사했죠.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여전히 넌 할 수 있다고 딸아이의 귀에 응원을 속삭여주고 있었는데 아이의 손가락이 살짝 꿈틀하며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순간 전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싶은 심정으로 딸애에게 한 번만 더 해보라고 넌 할 수 있다고 말했죠. 딸은 보란 듯이 손가락을 까딱하며 힘겹게 움직이더군요. 저는 소리를 지르며 의사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말씀으론 기적이라며 아이가 어려서 회복이 빠른 것 같기도 하다며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줄줄 흘린 채로 딸의 손을 잡으며 잘했다고 얘기를 미친 듯이 주절거렸습니다. 그 순간 2년 만에 딸이 제 손가락을 마주 잡아주며 눈을 마주쳐 주었어요. 저는 이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당장 알렸고 남편은 민수 씨와 함께 병원으로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딸을 안아보려는 순간 딸은 갑자기 눈을 뒤집으며 발작 증세를 일으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딸을 잃는 것만 같아서 이성을 잃을 것 같았고 긴급히 달려온 간호사에게 대체 왜 이런 거냐고 울며 물어봤죠. 간호사는 2년 만에 의식이 깨어났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너무 많은 자극에 노출되면 아이가 힘들어할 것이라며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딸을 두고 병실을 나왔고 전 또 한 번 가슴을 쓸어 내려야 했죠. 딸은 하루가 다르게 회복 속도가 빨랐는데 저는 아이가 아직 어려서 건강해서 그런가 보다 하며 아이를 응원했어요. 처음엔 눈을 마주쳐 오는 것이 기적이었고 그 다음엔 손가락, 발가락을 꿈틀거리는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제 삶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그런데 아이가 조급해 보였어요. 뭔가에 쫓기다시피 회복을 하려는 느낌이었죠. 아이는 입을 벌리다가도 말하고 싶었는데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인지 악에 받쳐 눈물만 소리 없이 주르륵 흘리는 날도 여럿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괜찮아. 우리 천천히 하나씩 하자. 조급하게 할 필요 없고 하나도 급하게 하지 않아도 돼. 천천히 하나씩 해보자. 응? 하며 아이를 달랬어요.
아이는 제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눈을 깜빡거리며 입을 움직이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엄마라는 단어를 어눌하게 발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감격스러워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그러기도 잠깐, 곧이어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이는 아빠라고 어눌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민수라는 단어도 어눌하게 말했죠. 그치만 아빠와 민수 단어들을 말할 때 정말 발작하듯 온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저는 감격하다가도 너무 놀래서 아이를 달래며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이었어요. 아빠와 민수 씨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아빠, 민수, 사랑, 이 세 개의 단어를 더듬거리며 말하길래 우리 딸은 아빠도 사랑하고 민수 아저씨도 사랑하는구나 라고 웃으며 말했는데 아이가 도리지를 치며 경기를 일으키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이게 지금 심상치 않구나 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장장 4시간 정도 단어만 이용해 말하는 아이에게 들은 내용들은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아이의 단어 몇 가지로 제가 문장을 추리했죠. 딸이 단어로 더듬거리며 말했던 이야기는 2년 전 딸이 심장마비가 왔던 그날의 이야기였습니다. 수학여행을 앞둔 딸은 제가 들었던 남편의 얘기와는 다르게 너무 설레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 학교로 갈 준비를 마치고 아빠에게 다녀오겠다고 인사까지 씩씩하게 하고 난 후에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학교를 가는 길에 엄마가 점심에 먹으라고 싸준 김밥 도시락을 두고 온 것이 기억이 나서 걸음을 서둘러 집으로 도착했는데 현관에 익숙한 남자 구두가 놓여져 있었대요. 그리고 안방에서 비명 같지만 비명 같지 않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고 딸은 집에 혼자 있던 아빠가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금살금 안방으로 다가가서 문을 살짝 열어보았는데 그곳엔 아빠와 민수 아저씨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렸던 딸은 남녀가 그러고 있어도 충격을 받을 텐데 남자 둘이서 그러고 있는 것을 보고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그게 쇼크 상태로 이어졌나 보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병원에서 말소리만 들렸다고 했죠. 저는 남편과 친구 사이를 의심할 생각은 추호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둘이 친구이기 전에 성별이 같잖아요. 학창시절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제가 둘 사이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딸의 폭탄 발언은 그 뒤로도 한참 이어졌어요. 딸은 움직이지도 못한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제가 사랑을 속삭여주거나 응원해줬던 말도 다 기억하고 있었죠. 민수 씨가 절 생각해서 집에 잠시 갔다 오라 등을 떠밀었던 그날 집에 도착하니 막상 남편은 야근이라 늦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야근이 아니라 민수 씨가 지키고 있었던 병원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딸아이 옆에 같이 앉아 서로 사랑한다며 애정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민수 씨가 저희 딸이 일어나서 그날 본 거 다 말하면 어떡하냐고 물었대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우리 딸이? 아마 기억도 못할걸? 지금도 2년째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걱정 마 라고 다독거려준 말을 딸은 누워서 다 들었다고 하더군요. 딸은 누워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민수 씨에게 항상 고맙다며 고개를 숙이는 제가 너무 슬펐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왜 제 딸이 본인의 아빠와 그렇게 잘 따랐던 민수 아저씨를 보고 발작을 했던 건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딸은 제가 워크숍을 어디로 갔었는지, 그날이 몇 월 며칠인지, 그날 입었던 옷들까지 전부 기억하고 있었어요. 아이의 말이 사실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아이의 말 전부를 녹음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것 같았지만 제가 눈앞에서 무너지면 딸이 또 충격을 받을지도 모르니 알겠다고 말을 하며 딸을 안심시켜 주었어요. 엄마가 알아서 잘 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바로 그날 밤 지방에 계셨던 친정 어머니께 연락해 내일 밤부터 며칠 동안만 딸아이 병실을 지켜달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이를 엄마에게 맡기고 저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다행스레 집엔 남편만 있더라고요. 남편은 놀란 토끼 눈을 한 채로 병원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엄마가 애 봐준다고 집에서 편하게 자고 오라고 하더라고. 연락 준다는 걸 바빠서 잊었네? 라며 자연스레 행동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밤이 되었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는 척을 했습니다. 무슨 짓을 했을지 감히 짐작도 되지 않은 제 침대는 끔찍히 더러웠지만 곤히 자는 척을 했어요. 그렇게 2시간 정도 흐르자 남편에게서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저는 남편의 손가락을 이용해 휴대폰 잠금을 풀어 카카오톡을 켰습니다. 하트 모양 이모티콘 하나로 저장되어 있는 대화방이 보여 들어갔죠. 불과 잠들기 직전에도 사랑한다는 카톡을 주고받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민수 씨와의 대화방이었고 외설적이고 더러운 대화부터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대화까지 스크롤을 한 번만 스륵 하고 올려도 미친 듯이 증거물이 나오더군요. 남편의 컴퓨터를 이용해 대화 내용을 따로 저장해 몰래 백업시켜두고 제 메일로 보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려는 남편에게 몰래 제 휴대폰을 켜서 녹음기를 킨 채 물었어요. 너 민수 씨랑 무슨 관계야? 남편은 놀란 2눈을 동그랗게 떴죠. 너무 놀랐던 건지 마시던 물컵까지 놓치더라고요. 민수 씨랑 무슨 관계냐고 묻잖아. 제가 다시 한 번 더 물었어요. 남편은 바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더군요. 미안해,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하다. 저는 남편 보고 네가 우리 딸을 저렇게 만든 것과 다름없다며 네가 그러고도 아빠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하라고 이미 다 알고 왔다고 다그쳤고 남편의 입에서 이어지는 말은 충격이었어요. 사실 남편과 민수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신들의 또 다른 자아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유독 사이가 좋았던 둘을 보며 짓궂은 농담을 던졌다고 해요. 그런 농담들을 들으면서 둘은 본인들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남편은 계속 만남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대학교 진학과 동시에 민수 씨와의 연락을 끊었다고 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 저와 만나게 되었고 제가 오랜 시간 쫓아다녀서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 4년간 연애를 하면서 제가 한 인간으로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와 연애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관심도 가지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나간 친구들 모임에 민수 씨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둘이서만 따로 2차를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민수 씨도 결혼을 했었고 부인과 사별해서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는 근황을 들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관계가 발전되었고 이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제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죄책감에 미칠 것만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앞에 바짝 엎드려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본인도 딸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냐고, 죄책감에 미칠 것만 같았다고, 한평생 딸 옆에만 있게 해주면 지금이라도 멈춰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네가 아무리 미칠 것만 같았어도 누워있었던 내 딸이랑 지금의 나만 하겠니? 라고 하니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군요. 전 소리칠 기력도 없었습니다. 저는 민수 씨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남편과 했던 얘기를 말해주며 정말 진실이냐 물었죠. 민수 씨는 재수 씨, 미안해요. 라는 말만 한 채 전화를 끊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고 그런 눈치를 하나도 채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딸이 역겨운 광경을 보게 된 것만 같았죠. 차라리 미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 소송을 바로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그동안 남편이 출장이라 집을 비웠던 수많은 날들은 항상 민수 씨와 함께 했던 날들이란 사실 또한 알게 되었죠. 딸의 곁을 지키는 저를 두고 출장을 떠나는 남편은 항상 제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희를 위해 지방까지 출장 가는 남편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꼈고 안쓰러웠어요. 사실은 둘만의 여행이었을 뿐인데 말이죠.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 내내 계속해서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의 오랜 기간의 외도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죠. 확인 사살을 당하는 그 기분은 설명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되는 순간들의 연속이었죠. 남편은 매일같이 딸의 병원으로 찾아와 저에게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저를 설득시키려 노력합니다. 이혼만은 안 된다면서요. 딸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빌면서 말이죠. 민수 씨 또한 미안하다고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힘들어지더군요. 정말 딸아이 웃는 얼굴 하나를 보면서 버텼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넘어가는 지저분한 법정 싸움 끝에 저는 끝내 이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어요. 또한 민수 씨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했고 그것 또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저희 딸 또한 씩씩한 아이라 호전되는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것이죠. 이제는 단어를 더듬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 점점 문장을 말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스스로 움직이려고 노력해요. 그런 기적에 가까운 순간이 제게 찾아올 때마다 하늘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딸은 제가 한 번씩 미안하다고 얘기를 꺼내면 아무런 말 없이 제게 두 팔을 벌리며 저를 꼭 안아주곤 해요. 그 행동이 마치 딸이 엄마 편이라고 말해주는 것만 같아요. 한창 친구들과 추억을 쌓아야 될 나이인 아이를 보면 남편과 민수 씨에 대한 제 대처가 겨우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뿐이란 점이 억울해지기도 합니다.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것 같거든요. 복수심에 불타오르다가도 밝게 웃어주는 제 딸아이 얼굴을 보면 정신이 차려지기도 합니다. 아직은 제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전 제 인생이 굴곡 하나 없는 아주 평화롭고 탄탄대로 같았는데 한꺼번에 무너져버리니 눈을 감고 잠을 청할 때마다 악몽 같은 시간들이 떠올라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슴을 치고는 합니다. 인생이 망가진 느낌이 들며 무너져 내릴 때마다 저는 딸아이 얼굴을 떠올려요. 제 버팀목이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아이가 제게 버팀목이 되어주듯 저 또한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 하니까요. 여전히 이혼 후에도 남편은 딸을 핑계로 연락이 자주 오곤 하네요. 그럴 때마다 매정히 연락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듣자 하니 남편은 저와 이혼 후 민수 씨와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끝까지 참 뻔뻔한 사람이죠. 길고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길 바래요. 항상 행복하세요.